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축구 승무패 51회차 경기는 토요일날 10월 1일이죠. 8시 30분부터 14번 경기 월요일날 04시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웨스트햄 경기는 일요일날 01시로 되어 있습니다. 01시. 그 다음에 에스파뇰들은 일요일날 2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요거 좀 뒤바뀌었죠. 일요일날 21시. 여기 요거까지군요. 요거까지 순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아스날과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인데 제가 미리 1,000원짜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구매 위주로 제가 구매했는 위주로 마킹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복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트넘 경기는 제가 패를 선정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순위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어떤 걸 보고 데이터를 보고 패를 정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부상은 뭐 아스날은 진첸코 뭐 저번에부터 못 나왔죠. 그러고 뭐 여기 뭐 요리스가 못 나오는데 이진급 선수 골키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골키퍼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에서. 근데 지금 이진급 선수가 나와서 얼마나 잘해줄지, 화이팅 넘치게 해줄지 궁금합니다.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골키퍼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홈이면 조금 덜하겠지만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수비와 함께 1실점이 가능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근데 이제 아스날을 제가 왜 홈팀 기준 패를 정했냐면 제가 요 세비야 경기 빼고 요 세 경기를 득점 넣는 시간대와 스코어를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그다지 레스트 시티도 완벽하게 제압을 못했고 그 다음에 풀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럼도 밀로세비치한테 먼저 넣고 후반전에 물론 후반전에 넣죠. 그러고 여기 64분 86분에 이렇게 넣었는데 물론 풀럼이 요때는 조금 화이팅 넘칠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스날이 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수는 조금 아쉬운 점수입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한테도 2대1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경기는 7월 올해 7월 24일 날 뭐 플로리다 컵인가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별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유한테는 질 수 있는 경기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7위도 뭐 이 정도면 이진급 나가더라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 근데 브랜튼포드 요 경기는 요렇게 17분 28분 49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요 시간대도 그렇고 충분히 뭐 나쁜 시간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0점대를 막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3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어웨이 상황에서는 승승에 무가 두 개 있는데 스포팅 요 경기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명단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토트넘 명단이었지만 감독의 성향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수비 유지의 경기를 하려 그러다가 한 방 맞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 저거를 풀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경기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를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또 선수비와 후 역습에 초점을 두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토트넘의 골키퍼 상황이라든지 아스날의 지금 홈팀 기준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양팀 모두 1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팀 간의 화이팅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영국 자체 내에서도 중요한 경기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과연 손흥민이냐 제주스냐 뭐 이런 어떤 경기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라면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기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됩니다. 홈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필드 플레이를 이루어지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나올 것입니다. 근데 토트넘 성향상 아스날이 역습 상황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중간 카팅이 된다면 토트넘도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중간 커팅이 안 되는 전술을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중간 커팅이 안 되려면 수비나 수비 미드필더 그 시점에서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케인이라든지 손흥민 쪽으로 롱패스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아스날 측면을 공략한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아스날 측면을 공략하려면 수비나 공격 명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스날 측면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비의 후역습을 그렇게 손흥민 선수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스날도 중간 필드 플레이를 하다가 토트넘한테 중간 커팅을 당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스날 감독이 그런 점을 상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득점 내고 있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승부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의 집중도를 따지면 토트넘 쪽이 약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원정 상황이지만 저는 집중도가 토트넘 쪽에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수 명단이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지금 시점 자체가 이 경기를 꼭 이겨야 굉장히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아스날보다는 토트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연 페르시치나 히찰리송이나 기존에 있는 선수 미드필더까지는 상관없는데 공격수는 축구
90분 내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조합이 안 돼 있는 선수들을 홈 상황이면 상관없겠지만 원정 상황에서 공격이 안 되면 90분 내내 수비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역습 상황 가지고는 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드 게임에서 최소한의 공격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을 지난번에 제가 아스날의 뒷공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죠. 킬패스가 들어갔을 때 처리 방법이 조금 아쉬운 경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페르시치보다는 손흥민, 히찰리송, 케인 요런 방법으로 뒷공간을 킬패스로 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면 아스날이 토트넘이 득점력보다는 득점을 꼭 한다기보다는 아스날의 뒷공간을 허물 수 있어서 아스날의 공격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고 뒷공간을 허물면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경고 누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나 브리킥이나 이런 데 박스 근처에서 브리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풀이를 해봤을 때 토트넘이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승부는 마킹에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력은 패로 가지만 무승부 마킹이 약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비아레알 경기인데 비아레알이 선수 명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소시에다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물론 이 지금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선수 명단이 꾸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한 3명 이상이 부상입니다. 이 두 팀 자체가. 그래서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경기들이 이런 식으로 복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제가 지금 내려가 볼게요. 페페, 그 다음에 무승부 정도. 트랜스포드가 조금 유리합니다. 트랜스포드가 조금 유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제가 찍어 놓을게요. 요렇게는 무승부가 필요하다. 브렌트퍼드가 약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첼시 경기는 지금 다시 강태가 못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 경기하고 여러 가지로 첼시 원정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봤을 때 크리스탈 쪽으로 마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이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무승부 정도 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테이지상 요런 거를 잘 접목을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럼은 충분히 뉴캐슬을 잡을 것 같고 사우샘튼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에버튼이 부상자 명단이 조금 있죠. 그래서 고든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우샘튼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헤타페죠. 헤타페까지 승리를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웨스트햄 경기부터 제가 13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예측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A매치 기간도 기간이고 AT 마드리드도 부상자 명단이 선수 명단을 꾸리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다지 AT 마드리드를 제압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가 좋아 보이고 웨스트햄도 wolverhampton에 서로 득점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0점대로 1점대로 서로 승리가 가능한 팀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웨스트햄 쪽으로 분석이 됐지만 무승부까지 필요한 마킹이라서 무승부가 더 마킹에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도
충분히 원정에서 이긴다기보다는 굉장히 수비에 치중을 할 것으로 이번 경기는. 그리고 에스파뇰이 타겟형으로 선수비와 후 역습이나 프리킥이나 이런 어떤 코너킥이나 이런 걸 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을 차다 보면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슈팅은 많아지고 코너킥이나 이런 건 많아지겠지만 골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셀타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타비고 쪽보다는 베티스 쪽이 훨씬 부상자 그러니까 포지션상 선발 명단을 지금 그 기존에 짜왔던 명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가 이기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 그래서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즈가 약간 좋아 보이지만 12번 경기 리즈가 좋아 보이지만 리즈가 에스턴 빌라를 100%뭐 2대1이나 이 정도면 몰라도 100% 제압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식이 필요한 경기들로 보입니다. 요 경기들은 무승부 마킹은. 그래서 한쪽으로 베티스를 추천드리자니 너무 명단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발렌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정팀이 기존에 지난번 40m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쪽은 홈팀이 유리한 대진표가 있지만 플럼전부터 여기 경기들은 8번 경기부터 13번 경기까지는 원정팀들이 약간 홈팀보다는 평균 전력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승마킹이 제가 생각할 때 승마킹이 나올 수 있는 번호는 10번 경기, 그 다음에 리즈도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셀타비고도 1점대로는 충분히 베티스를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필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가 셀타비고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 플레이상 이런 마킹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경기 정도는 웨스트햄도 조금 필요로 하고, wolverhampton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만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은 득점력 면에서는 조금 이런 방식이 필요하죠. 이런 마킹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세비야가 좀 이기는 힘들고, 리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게 등수를 만약에 못한다면 그런 마킹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로나가 소시에다드를 명단상 어렵겠지만 지로나가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리즈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리즈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비야도 가능성은 있지만 에티마드리드가 수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킹이 만약에 이렇게 나면 이런 마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무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근데 카디즈 지금 성적이 비아레알이 수비를 하면 승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킹이 필요하고,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많이 틀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마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브렌트퍼드와 무승부, 이런 마킹이 나올 수 있어요. 홈팀이 굉장히 지금 이번 경기는 홈팀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9번부터는 9번부터 13번까지는 원정팀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라기보다는 평균 전력상 높습니다. 그래서 마킹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5분 회차는.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의 복식 조합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 굉장히 마킹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전력상
크리스탈과 풀럼, 사우샘턴, 그다음에 헤타페, 여기까지는 승이 나옵니다. 웨스트햄 빼고 요렇게까지는 경기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지금 한 6경기 되죠. 6경기 되는데 요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단통으로 가자면 한 요 정도 5경기. 지난 경기에도 1등이 몇 명 나오셨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굉장히 쉬운 마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도 마찬가지고 예측이 되는 마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1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만약에 조합이 안 되는 마킹이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카디즈가 이긴다든지 오사수나가 이긴다든지 그 다음에 바야돌리가 이긴다든지 지금 여기 보면 셀타비고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홈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셀타비고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울버햄튼 21%, 셀타비고 12% 이런 마킹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없는 마킹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마킹이 없습니다. 이런 마킹은. 그래서 울버햄튼이 이기고 셀타비가 같이 이기는 이런 마킹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1등 명수가 작거나 아니면은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1,000원짜리 마킹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번부터 13번까지 충분히 원정팀이 상황이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상자 명단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제가 한 거는 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을 했을 때 무승부 마킹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추천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한 경기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합을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서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마킹이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 경기 뜯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마킹입니다. 근데 이런 마킹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있어야 되는 마킹이다.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을 100% 추천을 드리지만 요 1,000원짜리로 1등 할 수 있는 마킹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햄 경기나 아스날 경기나 비아레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웨스트햄 그 다음에 에스파뇰, 셀타비고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식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이번 51회차 승무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합을 해보면 지금 1,000원짜리 마킹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구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명수가 0.05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회차는 1등이 굉장히 적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0%대 17%대 이런 마킹들이 3개만 섞여도 안 나올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상 왜냐하면은 2등을 하신 분들이 똑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번 경기에 똑같이 다 틀렸다 이런 상황은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배팅 하시는 분들의 성향상 어떤 분들은 이런데 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헤타페 물을. 근데 어떤 분들은 홈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마킹을 하신 분들은 2등을 하고 이런 마킹을 하신 분들은 1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로나가 없기 때문에 14%가 14%, 19%, 17%, 17%, 22% 이런 마킹들이 한 3경기만 나와버리면 1등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 경기 틀리는 거는 전 국민이 다 틀립니다.
1번 경기 틀리는 사람, 14번 경기 틀리는 사람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평이한 어떤 대진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복식을 한다면 북 넣는 더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승패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 쪽으로 가는 게 약간 더 좋다고 보고, 비아레알은 한 번 더 선수 명단이 안 좋지만 저득점 상황에서 한번 믿어보고, 그 다음에 요런 마킹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이 무승부 마킹 중에서 제가 원정보다는 저는 홈팀 기준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파뇰, 세비야 빼고 웨스트햄, 그 다음에 요런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경기 정도는 복식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근데 제가 이 팔마킹으로 구매를 마칠지 아니면은 더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 제 감으로는 1등이 안 되더라도 이 마킹은 제가 볼 때는 2등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마킹입니다. 괜찮은 회차입니다. 회차. 그래서 2등도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고액으로 배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눈에 보이는 이변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이변을 찍어서 한번 기다려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51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회차 52회차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5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1등 하시고 부자가 되십시오.